커피잔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운명의 신호였을까요? 25년 동안 자신의 아이가 사망했다고 믿고 살아온 중소기업 대표. 그리고 양아버지의 일기장을 통해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신입 직원.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DNA 검사 한 장으로 밝혀진 놀라운 진실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성산업본사 15층 면접실.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따스하게 들어오는 공간에서 신입사원 면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손등에 맺힌 땀방울을 닦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1년 반 동안 준비한 취업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가방 속 노트를 꺼내 면접 예상 질문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면접관 4명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한성산업 대표이사 이현숙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김민주가 또박또박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현숙이 들고 있던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따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현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주의 목소리와 말투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특히 질문에 답할 때 왼쪽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는 버릇까지. 25년 전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박상민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날들. 캠퍼스를 걸으며 미래를 그리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아픈 기억까지. 면접이 끝난 후 복도에서 김민주의 행동을 지켜본 이현숙은 더욱 놀랐습니다. 김민주는 청소 아주머니를 지나칠 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나이든 방문객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로비에서는 경비 아저씨께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현숙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박상민도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나 진심 어린 예의를 보이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현숙은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 왜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지? 25년 동안 단단히 봉인해둔 감정의 봉인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현숙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제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김민주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올라온 신입사원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김민주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건강검진서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이현숙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건강검진서에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혈액형 O형 RH-.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현숙 자신도 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박상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O형 RH- 혈액형은 한국인 중에서 0.1%도 안 되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혈액은행에서도 항상 부족해서 긴급 수혈이 어려운 혈액형으로 유명합니다. 이현숙은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자신의 과거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그 봄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임신 확인서에도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혈액형 O형 RH-. 종이를 보는 이현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외모, 말투, 행동 패턴, 그리고 희귀한 혈액형까지. 이현숙은 컴퓨터를 켜고 김민주의 출생신고서를 검색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입사 과정에서 수집한 서류였습니다. 출생일 1998년 10월 15일. 출생지 서울시 강남구. 부 김진수 양부모 미상. 양부라는 표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생모는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현숙의 기억 속으로 25년 전 그날이 되살아났습니다. 1998년 10월 15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고 들은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998년 가을을 기억합니다. 이현숙은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박상민과 3년간 연인으로 지내며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임신을 확인했을 때 이현숙은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것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현숙의 부모는 경로했습니다. 딸이 대학생 신분으로 미혼모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체면과 세간의 시선을 극도로 의식했습니다. 당장 해결책을 찾아라. 우리 집안 망신시킬 셈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박상민과의 만남도 금지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빼앗기고 집에 감금되다시피 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자 부모는 이현숙을 지방의 한 산부인과에 보냈습니다. 분만 당일. 이현숙은 혼자 진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옆에는 어머니만 있었습니다. 의료진들도 어머니의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도 우렁찼고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이현숙은 아이를 안아보고 싶었지만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가 아기는 선천적 문제로 숨을 거두었다. 의사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현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렸던 아이의 울음소리는 환청이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원장과 미리 짜고 연극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아이는 비밀리에 입양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입양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절대 친생모를 찾지 못하게 할 것. 김진수라는 30대 독신남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김진수는 어린 시절 자신도 고아원에서 자란 경험이 있어 아이에게 깊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김민주는 사랑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이현숙은 그날 이후 25년 동안 자신이 아이를 잃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죄책감과 상실감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한성산업무역부에 배치된 김민주에게는 험난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장인 최태주는 노골적으로 김민주를 견제했습니다. 최태주는 15년 차 베테랑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나름의 위치를 구축해온 그에게 갑자기 나타난 신입사원이 대표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복잡한 수출계약서 검토였습니다. 영어와 중국어가 혼재된 100페이지짜리 계약서였습니다. 보통 신입사원에게는 주지 않는 수준의 업무였습니다. 최태주는 내심 김민주가 실패하기를 바랐습니다. 3일 안에 완벽한 번역본과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라.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주는 회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원룸에 돌아가서도 새벽까지 작업했습니다. 온라인 사전과 전문용어 해설서를 뒤져가며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번역했습니다. 양아버지 김진수가 사준 낡은 컴퓨터 앞에서 김민주는 며칠을 보냈습니다. 커피와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집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김민주는 완벽한 번역본을 완성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계약서의 문제점 3가지와 개선 방안까지 추가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발표하는 김민주의 모습을 본 동료들은 놀랐습니다. 신입사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완성도였습니다. 최태준만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겠지만 현실은 다르다네. 냉소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팀원들은 김민주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숙은 멀리서 김민주의 성실함과 끈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자부심이 올라왔습니다. 저 아이는 뭔가 다르구나.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장 양아버지의 유품에서 발견한 비밀. 김민주에게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양아버지 김진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김진수는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매일 퇴근 후 병원을 찾아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김민주는 홀로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해야 했습니다. 김진수의 원룸을 정리하던 중 김민주는 낡은 서랍 속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민주에게라고 쓰인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김진수의 일기장과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김민주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민주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다. 너에게는 진짜 엄마가 있다. 내 엄마 이름은 이현숙이다. 김민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원룸에 울렸습니다.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집안의 반대와 사회적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엄마는 내가 사망했다고 믿고 있다. 임양기관과 병원에서 그렇게 알려줬기 때문이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빠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양 과정에서 만난 사회복지사가 나중에 실수로 진실을 말해준 것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가족이 되어 있었고 아빠는 너를 사랑했기에 비밀을 지켰다. 김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5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명확해졌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김진수는 김민주의 성장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첫걸음마, 첫말, 입학식, 졸업식까지. 그리고 중간중간 이현숙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 두었습니다. 현숙이는 대학 졸업 후 사업을 시작했다. 혼자 힘으로 한성산업을 일궈냈다고 한다. 아마 민주를 잃은 슬픔이 그녀를 강하게 만든 것 같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현숙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것 같았습니다. 김민주는 사진 속 이현숙의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아봤습니다. 김민주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현숙에게 다가가야 할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혹시 거부당하면 어떻게 할지 두려웠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대표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대표실 문을 두드리는 김민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이현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주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대표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이현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민주의 진지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김민주는 가방에서 양아버지의 편지와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이 떠는 것을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이것을 보시겠어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25년 전 대학 시절 이현숙과 박상민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김진수가 몰래 수집해둔 자료 중 하나였습니다. 이현숙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박상민과 함께 웃고 있는 대학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김민주가 두 번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김진수의 편지였습니다. 이것도 읽어보세요. 이현숙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주의 진짜 엄마인 이현숙 씨에게 25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편지는 김진수가 죽기 전에 써둔 것이었습니다. 임양 과정의 진실, 병원과 가족들의 거짓말, 그리고 김민주가 건강하게 자라온 과정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현숙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25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민주를 바라보는 이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민주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저 여기 있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2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민주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이현숙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찾았잖아요. 김민주의 대답이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25년간의 그리움과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정적 재회 후에는 과학적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현숙과 김민주는 함께 병원을 찾아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조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99.99% 친자관계가 확실합니다. 모녀가 맞습니다. 이현숙과 김민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과학이 증명한 혈연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표와 직원이 모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현숙은 고민 끝에 투명한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500명의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여러분께 개인적인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현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김민주 사원은 제 딸입니다. 25년 만에 찾게 된 제 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서는 어떤 특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김민주 사원은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김민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처럼 실력으로만 평가받고 싶습니다. 어떤 편견이나 특혜도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성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개 후 김민주에게는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대표 딸이니까 특별 대우를 받는 거 아니야? 앞으로 승진도 빠르겠네. 뒤에서 들리는 수근거림이 김민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특히 최태준 부장의 견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일부러 더 어려운 업무를 주고 트집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주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까지 야근하며 완벽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개월 후 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단독으로 중국 바이어와 협상하여 1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것입니다.
이때부터 동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태준마저 김민주의 능력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한다. 내 실력은 진짜야. 결국 최태준이 먼저 인정의 말을 했습니다. 이현숙은 멀리서 딸의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김민주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민주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대표의 딸이라는 시선보다는 실력 있는 동료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이현숙과 김민주는 조금씩 진짜 모녀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5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집 탐방을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김민주의 어린 시절 앨범을 함께 보며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현숙은 김민주의 모든 순간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첫 걸음마는 언제 떼었는지, 첫 말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까지. 놓친 25년의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채우고 싶었습니다. 김민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의 어린 시절, 대학 시절, 그리고 자신을 잃고 난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엄마는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김민주의 질문에 이현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너를 잃고 난 후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어. 마음 한구석이 항상 비어 있었거든.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양아버지 김진수의 묘도 함께 찾았습니다. 김민주를 25년간 사랑으로 키워준 은인이었습니다. 진수 씨 고마워요. 우리 딸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이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김민주가 꽃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찾았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바람이 나뭇잎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김진수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10장 새로운 미래를 향해 2년이 흘렀습니다. 김민주는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순전히 실력으로 인정받은 승진이었습니다. 승진 발표가 나던 날 동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민주야, 축하해.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야. 대리님이라고 불러야겠네. 하하. 따뜻한 축하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이현숙도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퇴근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민주야,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보여준 모습이 제게 힘이 됐어요. 김민주의 대답에 이현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자.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네, 엄마. 25년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마주 잡혔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대표와 대리였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그냥 엄마와 딸이었습니다. 김민주는 이현숙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5년 만에 진짜 집이 생긴 것입니다. 이현숙은 김민주를 위해 방을 새로 꾸며줬습니다. 25년 동안 비워뒀던 마음속 공간을 딸로 채워나갔습니다. 엄마, 제가 요리 배워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딸이 해주는 요리라면 뭐든 맛있을 거야. 평범한 일상의 대화들이 두 사람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마트를 가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습니다. 놓친 25년의 시간을 천천히 채워나갔습니다. 김민주는 박상민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현숙과 헤어진 후 그도 많이 힘들어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도시에서 교사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만나 뵙고 싶어요. 김민주의 말에 이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만날 수 있을 거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성산업도 성장했습니다. 김민주의 실력 있는 영업으로 해외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모녀가 함께 일군 성과였습니다. 직원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한 김민주를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우리 회사 참 드라마틱하지. 모녀가 25년 만에 만나서 함께 일하다니. 그러게. 영화 같은 이야기야. 동료들의 대화에서 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이현숙이 김민주에게 말했습니다. 민주야, 나중에 너도 사업을 해볼 생각은 없니? 아직은 배울 게 많아요. 엄마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되려면 더 경험을 쌓아야죠. 김민주의 겸손한 대답에 이현숙은 흐뭇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민주에게도 연인이 생겼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이현숙은 김민주의 남자친구를 만나보고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어머님, 민주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대화였습니다. 김민주의 결혼식 날. 이현숙은 딸의 면사포를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렴 우리 딸. 고마워요 엄마. 엄마 덕분에 저도 사랑을 믿게 됐어요. 25년 만에 찾은 딸이 이제 한 여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한성산업 직원들도 많이 왔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민주 대리 축하해요. 행복하게 살아요. 따뜻한 축복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이현숙은 객석에서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잃었다고 믿었던 아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해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김민주도 결혼 후에 이현숙과 가까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저희 아기 생기면 엄마가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되는 거지.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 이현숙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1년 후 김민주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현숙은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자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줄게. 세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민주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엄마, 저도 언젠가는 엄마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될 거예요. 그래, 우리 딸이라면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이현숙의 믿음이 가득한 대답이었습니다. 지금도 두 사람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표와 과장, 집에서는 엄마와 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5년의 공백은 있었지만 혈연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결국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혈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진 커피잔 하나가 25년 만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희귀한 혈액형이라는 단서가 숨겨진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함께 살아온 시간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25년 늦었지만 이현숙과 김민주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